여러분, 우리 산학협력혁신소통론 14주차, 이제 2차시, 그렇죠?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4주차에 또 1차시도 지났고, 2차시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리빙랩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빙랩과 산학협력 해가지고 리빙랩. 말부터가 리빙, 뭔가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 리빙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빙랩의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어떤 산학협력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빙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리빙랩 네트워크의 출범, 사회 문제 해결형 R&D와 리빙랩, 리빙랩이란 한국의 리빙랩 사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빙랩, R&D, 사회문제 해결, 협업, 혁신 공동체 이렇게 되는데요. 학습하기 내용 볼까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2019년도 7월 그러니까 링크 플러스 산학협력 고도화상 사업을 수행 중인 18개 학교가 있는데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이제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링크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링크 캡스다운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링크 이 산학협력 고도화 사업에서 리빙랩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캠퍼스 리빙랩의 시작을 알렸다. 그래 나와있잖아요. 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 리빙랩의 어떤 시작을 알렸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 참여한 링크 플러스 대학은 건국대,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대전대, 동국대, 동명대, 동서대, 전문대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국 리빙랩 활동의 선구자, 이거 좀 웃기다 그렇죠? 선구자, 한국 리빙, 그러니까 선구자라는 말은 좀 웃기다 그렇죠? 왠지 한국 리빙랩의 사실은 메카는 대구거든요. 한국 리빙랩의 메카는 사실 대구예요. 이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잘못 이제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한국 리빙랩에 비해서 하여튼 간에 한국에서 리빙랩 가장 잘하는 데는 대구입니다. 대구. 그러니까 한국 리빙랩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동에 대해 이렇게 썼을까요? 대해 성지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회는 대학원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의 중심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 R&D 방향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회문제 해결형, 그렇죠? 그런 R&D, 사회문제 해결 R&D가 대두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회문제 해결형 R&D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민간 산학연, 민, 간, 산 하면 트리플 헬스인데, 그렇죠. 민, 간, 산, 시민,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기업, 산, 그 다음에 학, 대학, 그 다음에 연구소, 와. 5개네. 트리플 헬스로 쿼드러플 헬스, 퀸투플이야, 퀸투플. 잘 안 쓰는데요. 그냥 N 헬릭스 하죠. N 헬릭스, N 투플 헬릭스. N차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N차 사이, N 헬릭스. 리빙랩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는 링크 플러스 사업 수행 대학을 시작으로 참여 대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요. 박경미 국회의원은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뜻하는 리빙랩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실험실이 그렇죠. 산학협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모델로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 사례와 성과가 서로 교류되어 대학, 지역사회, 기업 성장협력의 선순환을 이끄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회문제 해결행 R&D와 리빙랩, 사회문제 해결행 R&D. 리빙랩은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행 R&D와 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따라서 리빙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뭐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떤 사회적 고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그 과제들이란 것은 뭐 고령화와 양극화, 안전 문제, 우리가 그 흔히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고령화, 양극화, 안전, 에너지, 환경,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와 환경, 경제의 통합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죠. 혁신 활동과 정책을 통해 유엔의 어떤 지속 가능, 그러니까 유엔이 가지고 있는 SDG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이건 상식적 차원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좀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켜서. 그래서 UN의 SDG 여기 보세요. 이제 17개 나와있죠. 나도 이제 UN의 SDG의 빅데이터적인 전략을 짜는데, 그러니까 회의에, 국제회의에 한번 가기도 했었고요.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뭐 기아의 종식, 건강한 삶 보장, 그 다음 웰빙 증진,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하여튼 그 교육, 여성, 여하, 그 여성의 그 권리,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지속가능 에너지 문제들, 뭐 이렇게 해서 19개까지. 그거 재밌는 이렇게 또 아이콘, 인포그래픽스로도 표현을 했고요.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움직임. 유럽연합은 어떤 호라이즌 2020, 그러니까 이 호라이즌 20이라는 게 어떤 수평선이잖아요. 호라이즌이 뭡니까? 수평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바다 저 멀리 뭐가 있을까? 바다 저 멀리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뜻하는 거잖아요. 미래. 저 멀리 미래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호라이즌 2020 전략을 통해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R&D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을 새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미션, 그렇죠. 미션, 미션 임파서블. 갑자기 생각난다. 그렇죠. 톰 크루즈인가요? 톰 크루즈인가요?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가 거의 지금 한갑이라고 하던데 60이 다 됐다고 얘기하던데, 일본은 소사이트 5.0 전략을 제시하며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국민생활 연구사업,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형 R&D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R&D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 R&D, 사회문제 해결형 R&D. 발굴, 기획, 운영관리, 평가, 성과 활용, 확산 나왔죠. 그래서 일반 R&D의 최종 목표는 기술 고도와 경제적인 성과,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브로드한 것이죠. 그런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은 R&D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고도화하고 경제적 성과 창출을 하더라도 사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찾자했지만, 예컨대 미세먼지라든가, 에너지의 어떤 문제라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문제 당사자인 어떤 사용자, 국민, 해결 방법을 연구 개발한 연구자, 기업, 해결에 책임있는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기획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운영관리에서는 연구 성과물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사회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주도 제도 개선, 공공구매 이렇게 하고요.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직접적인 연구개발 활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기초연구 및 기반 구축도 포함하고요. R&D의 성과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최종 수요자들에게 전해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목표와 추진 방식 면에서 기존의 R&D와 크게 다른데, 앞서 여기 이제 과정들하고 이제 여기 발굴, 기획, 운영관리, 평가, 성과 활용 확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연구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변화를 수반하고요. R&D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제도와 사회도 함께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기술 보급,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돼 있죠. 제품의 인증 및 표준 획득, 사업망, 공공조달 체계 구축,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 행동 변화, 새로운 어떤 혁신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보건복지, 환경, 이런 쪽하고 다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빙 레이은 결국은 이런 사회 문제 해결 R&D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연구개발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거죠. 채널이고, 그렇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실험하고 실증하는 그런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에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여 연구자와 함께 일하는 방식. 그래서 리빙 랩이 진행되는 동안 기술적 대안 모색은 물론 법제도 개선, 서비스 구현, 실용화, 공공조달과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검토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리빙랩은 단순한 연구개발 방법론에 넘어서 개방형, 이게 지금 뭐야? 개방형 참여의 핵심 모델이니까 단순한 연구개발 방법론에 넘어서 어떤 새로운 개방형 참여의 핵심 모델, 유럽에서 시작됐거든요. 여기 현재 문제 대응형 어떤 민산 학관 협력,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지역 혁신 활동, 스마트 시티 같은 어떤 도시 혁신 프로그램 등하고 적용이 되고 있죠. 또한 리빙랩은 전문성과 시민생이 결합하는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빙랩은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이 지닌 전문성과 시민사의 어떤 시민생이 결합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민생이 결합된 이노베이션 위더 피플, 그렇죠. 이노베이션 위더 피플. 전문가 중심에서 어떤 시민사회 중심 접근 이분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일종의 이제 통합하는 것이죠. 이분법적인 것을 넘어져서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핵심 모델 리빙랩. 전문가 중심의 혁신은 과학기술의 전문 중심에서 대안의 현장 적용과 사회적 수용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시민에 대한 혁신은 역동성, 현장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제도와 결합하기 어렵다든가 어떤 스케일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을 하면 과학기술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지향적 대안을 개발하고 대안의 일반화를 통해 적용 영역을 어떤 확장하는 그런 스케일업이 가능하죠. 사회문제 해결형 R&D 리빙랩 효과. 첫째,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죠.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어떤 공공기관은 그동안 지식과 자산, 인력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과학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왔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면 축적된 지식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결국은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사회적 가치 창출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축적된 지식과 자산,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나 교육과 같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핵심 활동을 시민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 활동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원래 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시민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 활동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업의 어떤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어요. 기업은 리빙랩을 통해 최종 사용자의 잠재된 수요를 파악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특히 개발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리빙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일반 그 R&D가 뭡니까? 기술적 고도, 그래야 경제적 성과 창출이었잖아요. 그냥 사회문제 해결 안 되는 상태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 동시에 창출하는 어떤 공유 가치 창출형 기업으로서 이제 기업이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에. 그렇죠. 그래서 시민사회와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리빙랩을 통해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어떤 자기 권능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임파워먼트. 할 수 있다는 것에 넘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죠. 정말 할 수 있다는 어떤 힘 조금 가지는 것,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임파워먼트 진짜 중요하죠.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정부와 같은 전문 조직과 함께 일하면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국지적 수준의 아이디어를 이제 국제적 수준으로 또 확대하고 있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이제 중요하고. 리빙랩에게는 덴마크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했거든요. 북유럽이죠. 그 북유럽. 장애인 고등학생들이 4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을 찾는 기숙학교인데, 그렇죠? 이 학교에 리빙랩이 설치된 거예요. 장애인 보조기술,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사용자, 보조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여기다 큰 뭡니까? 학대경을 설치하는 이게 다 보조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제 시작하는 에그몬트 장애인 고등학생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장애인 보조학교 영역에서 보조기술 영역에서 사용자 주도형 혁신 방법을 연구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공공사업인 핸디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기업, 장애인 관련 기관, 연구기관에 참여했던 이런 핸디비전 프로젝트는 혁신의 전과정이었던 최종 사용자인 장애 학생들을 참여시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조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죠. 학생들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동 휠체어 업체를 방문했다가
퓨처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할 수 있는 조이스틱, 그러니까 조이스틱이 만져서 이렇게 하는 마우스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럼 장애인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보조기겠죠? 보조기술. 마우스가 이렇게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회사는 사업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고, 장애학생은 이런 직접 사용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학자가 참여해서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제품을 개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어떤 실험실을 말하는 거예요. 실험실. 그래서 사용자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어떤 실험실 얘기하는 것이죠. 리빙랩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실험을 수행하는 어떤 정통적인 실험실과 다르고, 기술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 실험을 참여한 개방형 공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리빙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과 대안을 이끌어내고 이를 검증하는 실험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2004년 미국의 MIT 미디어 랩의 윌리엄 미첼 교수가 그렇죠,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그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MIT 미디어 랩의 윌리엄 미첼이 했는데, 별로 이제 MIT 미디어 랩은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엔드 유저들한테 그러니까 잘 이제 받아들이는지 그런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리빙랩은 그러니까 특정 아파트에, 화면이 큰 것 같아가지고, 특정 아파트에 이제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 이들이 기술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가를 ICT 기술과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은 혁신활동의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뭡니까? 관찰 대상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게 소위 말해 우리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을 때 ICT 기술, 센서 기술,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 인터페이스, 인터액션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죠. 리빙랩은 전문가가 사용자를 관찰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었죠. 한편 유럽에서는 리빙랩이 사용자 참여와 혁신 공동체 구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사회 운동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의 그 리서치 프로젝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그것이 뭐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결국은 사회운동의 일종의 어떤 사회운동으로 시작이 돼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사회운동. 미국하고 틀렸는 거죠. MIT 대학에서 할 때는 그 이제 랩이니까 학교에 있는 랩이었으니까 이제 HCI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유럽의 리빙랩에서는 기술의 최종 사회자를 관찰 대상이 아니라 혁신운동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체로 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연구자, 공무원, 기업, 시민이 함께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어떤 혁신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이와 함께 리빙랩은 어떤 죽음의 계곡 생각납니까? 학계에서는 어떤 기초연구에 관심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응용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 보면 그 양쪽이, 그러니까 근데, 기초 연구에 관심을 가지다가 툭 떨어지고, 응용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쭉 올라가고, 그럼 중간에, 여기서 계곡처럼 푹 파여진 곳이 있죠.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거죠. 리빙랩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술 사업화 과정의 어떤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민간, 시민의 힘을 합쳐 운영 조직하는 그런 활동하는 조직 또는 활동 과정으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리빙랩은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그렇죠? 새로이 진행한 어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로 체제로 도입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문제 해결을.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와 연구자가 현장에서 협업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 리빙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민생활연구사업, 법무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사업, 지자체 사회, 그래서 여러 가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리빙랩이 이제 2013년도에,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처음 선보이는 것은 2000년대 초, 2004년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리빙랩에서 자리 잡은 게 중후반, 2008년도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3년도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이런 그 사회문제 해결의 기술개발 사업의 어떤 추진 체제로서 이제 도입을 한 거다라는 것이죠. 리빙랩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떤 국민생활연구사업, 보건부처 사회문제 해결은 기술개발,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사업 핵심 추진자 자리 잡았어요. 기존 혁신 모델하고 리빙랩은 이제 문제 해결 중심 어떤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적 혁신 모델과 다르죠. 문제 해결 중심. 기존에는 기술과 제품을 먼저 개발한 뒤 활용할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응용력 연구였잖아요. 리빙랩 방식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어떠한 상태를 달성하고 싶은지 먼저 논의한 뒤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세탁기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탁방이나 세탁 서비스, 공기 세탁, 세탁이 필요 없는 의복 등 다양한 문제 해결법을 생각해보고 가장 적합한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세탁기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형 핵심 모델로 기존에 사용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아까 MIT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관찰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얘기해졌는데, 그렇죠?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했는데, 리빙랩에서 어떤 최종 사용자는 기술을 개발한 어떤 전문 조직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아나간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사람 이용자 혹은 소비자를 어떤 수보동정에서 어떤 해서 능동형으로 바라본 거죠. 능동형으로 바라본 거죠.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은 핵심 주체로서 그렇죠. 그렇죠. 전문 조직과 하는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학연 힘을 합쳐서 탐색, 실험,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피드백하면서 기술의 수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사용자는 이해관계자이고 공동개발자이고 공동실험자이고 채택자이고 소비자로서 어떤 리빙랩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구체화하고 그것의 어떤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며 시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프로토타입을 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는 시제품의 사용성과 유용성, 보세요 이거 HCI, Human Content Integration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사 유용성을 평가해야 하고 먼저 사용해보며 다른 수요자에 널리하는 홍보활동까지. 그러니까 이 최종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하는 수동적인 전제에서 능동적인 전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능동.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일상의 언어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수요와 더 나아가 아직 관련되지 않는 어떤 잠재적 내가 이제 여기 머릿속에 뭡니까 많이 들어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암묵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암묵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의 언어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암묵적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발현되지 않았는 거 아직까지 그 잠재 수요 그렇죠. 잠재 수요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발견하는데도 이제 큰 도움을 준다 이 얘기인 거죠. 사용자 그래서 생활 공간에서 수요를 발견하고 그렇죠. 시제품을 진화시키면서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래서 People까지 트리플 P 어디다 내가 포피다 쿼드러플 P다 쿼드러플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 4개 P가 4개 있다는 거 4개 그렇죠. P가 4개 있네. 그렇죠. 혁신 공동체고요. 리빙랩에 참여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최종 사용자 기반의 실험과 실증을 또 수행할 수 있어요. 연구기관은 기술이 사용하는 어떤 현장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최종 사용자인 시민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죠. 정부와 어떤 지자체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리빙랩은 사용자 네트워크와 실증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어떤 지역혁신 플랫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역혁신 플랫폼이냐 사업화 지원 플랫폼으로 다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지역혁신 플랫폼이 되고 사업화 지원 플랫폼으로 최종 사용자인 시민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고 또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그래서 리빙랩 운영 과정 보면 이제 기술 개발 단계, 그 다음 아이디어 발굴, 개념화, 프로토타입 개발,
출시 전, 출시 후, 그래서 대안 탐색, 대안 실험, 대안 평가 이렇게 나누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리빙랩 운영 기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빙랩 가이드에 보면 운영 기획에 리빙랩에서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기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빙랩 추진과 체제를 설계하고 참여자, 사용자 그룹을 선정하며 리빙랩 운영 장소와 설치해야 할 장비를 정하는 것이죠. 대안을 탐색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최종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개념을 설계하는 어떤 대안을 탐색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영 기획에서 있고, 그 다음에 대안 탐색, 그 다음에 그렇죠. 대안 실험, 그렇죠. 이게 대안 실험을 통해 가지고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보고 실험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대안 실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프로타입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들 생각이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조사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안 평가하는 거죠. 대안 평가. 마지막으로 전 단계인 대안 실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그런 다음 현장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사용 전과 후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제 해결 효과는 충분한지, 개선 및 보완사항은 없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총 그렇죠 4가지 단계, 그러니까 대안 탐색, 그러니까 리빙랩 탐색, 대안 실험, 대안 평가. 그죠? 앞에 기획이 있어야 되니까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을 실험하고 그 다음에 있죠 대안을 평가는. 자, 리빙랩에 대해 종류에도 그래서 추진하는 혁신 주체에 따라서 연구기관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 기업 주도형. 우리 대구에서는 이제 지자체 주도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지자체 주도형. 그렇죠.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연구와 교육기능을 가진 주체가 일으키는 리빙랩을 연구기관 주도형 리빙랩. 그래서 현장 지향적 인력을 양성하는 거로 목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게 돼요. 지방자치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안전환경, 에너지 돌봄, 경제 활성화 같은 문제 해결. 상대적으로 어떤 넓은 사용자 그룹과 그러니까 지역의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지역의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죠. 시민사회, 시민들과 사용자 조직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의 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유형의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 리빙랩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추진 방식에 따라서 프로젝트형과 플랫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R&D 사업이나 정책 사업 내 세부 과제로 진행되는 리빙랩은 프로젝트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 과제로 이제 정책 세부 과제로 진행되는 것은 프로젝트형, 세부 과제, 큰 과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국민생활 연구사회 리빙랩 운영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에너지 기술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중간에 하나의 과제로서 하는 거 이게 이제 프로젝트형이죠. 플랫폼형은 여러 차례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 관련 시설, 축적된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타기간의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되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던 게 해야죠. 경험이 있어야. 성남 고령치나 종합체육관의 시니어 리빙랩. 플랫폼형 리빙랩은 사용자 패널 구성, 관리, 혁신 주체 협업 촉진, 시설 및 정보관리, 사업화 지원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플랫폼형 리빙랩이 확대되고 발전되려면 이런 지역 혁신의 혁신 역할이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외에 R&D형, B-R&D형. 그래서 R&D가 중심이 되는 R&D가 뭐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잖아요. 그래서 R&D를 어떻게 실용화하고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기에 운영하는 어떤 리빙랩의 R&D 리빙랩. B-R&D는 사회혁신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으로서 소셜 리빙랩. 또 대구 여기 소셜 리빙랩에 또 아주 대구가 메카잖아요. 시민사회 조직과 지자체, 사회혁신 조직,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최근에 이 두 가지 유형이 뚜렷이 나누기보다는 또 융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혁신 활동이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기반 사회혁신으로 진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리빙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혁신 조직과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빙랩이 어떤 경제, 사회 현장에서 어떤 동떨어진 어떤 연구개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고요.
사용자와 시민사가 혁신의 주체로 나서는 수요 중심의 혁신 모델. 리빙랩은 첫째 사용자의 입장에서 첫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시민과 함께 그 해결 방안을 개발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선도형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데도 이제 도행인데 우리가 이제 선도형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리빙랩은 사용자와의 어떤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수요를 구체화하고 실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실증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증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소기업이 B2B 시장을 넘어 B2C 시장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보통 이렇게 메이저 대기업의 어떤 하청 역할을 하니까 이제 B2B가 강했잖아요. 그럼 이제 직접 소비자하고 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부족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대견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장 기반 지역 혁신 모델이기도 하고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어떤 테스트, 그래서 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어떤 그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거기에 테스트 배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테스트 배드로 다 삼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참여형 어떤 과학기술, 그래서 전통적인 계몽주의 모델에서는 전문가가 시민의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하는 모델이었죠. 그러나 리빙랩에서는 시민이 과학기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시민이 과학기술에 직접 참여하는 해서 자연스럽게 과학교육과 훈련에 이루어지는 어떤 참여형의 어떤 과학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사업화에도 사용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 찾고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리빙랩 사례 해볼까요? 2013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을 이제 했어요. 이는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한 어떤 기술을 체험하고 검증하여 활용하는 열린 R&D 사업.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리빙랩 방식을 채용한 최초였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와, 이거 봐. 그러니까 최초랑이 항상 우리 중요한 거죠.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리빙랩 방식부터 이건 최초의 사례. 기술 개발과 제품, 서비스 실증, 인증 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가까지 연구개발 사업 틀 내에서 수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사업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간 작업자를 위한 예컨대 자체 발광 키트 개발 보면 한양대학교 그러니까 그 교수팀이 어두울 때 작업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체 안전을 위해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그런 발생한 에너지를, 왜냐하면 뭐 환경미화원도 계속 움직여야지 그냥 계속 이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럼 움직이면서 에너지 하는 것에 에너지를 그 움직이는 발생한 에너지잖아. 그걸 전기로 바꾸는 그런 안전후보 환경미화원들을 연필시키면서 어떻게 물어보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야간 작업자의 사고 예방 자기 발견하고 그래서 가제명 해가지고 이제 안전장비 제작 및 실증 해놨자. 누리가온 협동조합. 그래서 이제 와 연구비도 엄청나다 그랬죠. 100만원, 1000만원, 11억이네 11억. 와 격체 사용 엄청나다 그랬죠. 연구비도 엄청나네. 그래서 연구팀이 환경미화원들의 새벽 작업 시간에 나타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암식 심사를 하며 기술 개발에 또 듣고요. 환경미화원들도 어떻게 열정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냈고요. 1차 연도에 36회, 2차 연도에 24회나 현장 방문 활동을 수행했었죠. 그렇죠? 성동구청, 중구청, 공주시청, 세종시청 환경미화원들이 여기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부터 참여 관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다양한 방식의 조사와 의견 교환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이 야간 작업체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LED 밝기 향상에 주로 집중했고 현장에서 사용자가 착용해보고는 눈이 부셔서 불편하다는 그런 실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부착 위치를 변경해야 했는데 리빙랩을 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밝게 만들 것만 고민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눈부심 이런 거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경험을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리빙랩을 통해 사용자의 정확한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맞춤형 제품 만들 수 있죠.
빚을 받았던 순간이 많았다는 거죠. 마차의 전기 기술을 활용한 자가 발전 장치를 작업복의 8부분의 공간에 만들어 끼우도록 만들었는데 작업자들은 이 과정을 무척 번거로워했던 거죠.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하고 또 이 작업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업자였잖아요. 입장이 틀린 거죠. 동작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가장 효율적인 기술적 해법이었지만 최종 사용자들은 귀찮아 하니 무용지물이 된 거죠. 연구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차의 전기와 앞전 기술을 활용한 어떤 안전화를 추가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이 이제 그런 것을 작업자들 보호해는 기대와도 또 다른 반응, 동봉은 기존 옷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는데도 작업자들이 무거워졌다고 응답했대요. 왜냐하면 방수를 위해서 라미네이트 처리하느라 조금 뻣뻣해진 촉감을 무겁다고. 그러니까 실제 무게는 가벼웠지만은 그걸 무겁다 느낀 거죠. 그렇죠? 조금 뻣뻣해 조금 무겁다 느낀 거예요. 하복은 불빛 때문에 덥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열을 내지 않아요. 응답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방금 얘기했듯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이제 소통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허리띠와 조끼 형태로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팀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장 창출에도 또 어려움을 겪었죠. 시장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 마켓,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미화원들을 위한 안전장비는 지자체에서 구매할 보고 했는데 지자체가 미화원들 안전에 관심이 적고 예산도 적고 저렴한 기존 제품, 그러니까 이게 좀 고가다 하면 이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사회문제 해결엔 기술 개발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도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그렇죠. 사실. 제도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리빙랩은 일상의 언어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수요와 더 나아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 수요. 암묵적 수요는 내가 머릿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런 수요가 있는데 말해지지 않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묵적이라고 해서 잠재적인 건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암묵적인 것들 가운데서 잠재적으로 수요가 될 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안 될 만한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암묵적 수요와 잠재 수요는 더 큰 건 암묵적 수요가 더 크고 그 안에 또 잠재 수요가 있는 거죠. 리빙랩은 새로운, 그다음에 또 그렇죠. 또 이제 잠재 수요이지만데 암묵적 수요가 아닌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잠재된 수요인데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충분히 그렇죠.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리빙랩은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일상의 언어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수요와 더 나아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 수요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O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기. 14주차 2차 시위. 정리하기. 진짜 이 대단원의 올 1년 수업을 정말 이렇게 여러분과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만나네요. 정리하기. 사회문제 해결행 R&D.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다. 사회문제 해결행 R&D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법론이다. 근데 방법론이라는 것에 넘어서서 모델이 되어가 있고 하나의 그러니까 대안을 탐색하고 실증하는 연구 개발의 모든 과정에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면서 함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대학의 어떤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하는 그래서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문가 중심의 접근과 시민사회 중심의 어떤 접근이란 이분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모델이라 할 수가 있다. 리빙은 사용자 참여형 혁신 모델이다. 기존의 사용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나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는 기술을 개발한 전문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개해하는 차다. 여러분들 사실은 정말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이게 본격 사이버 강의가 아니잖아요. 사실 원래 교실 강의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몇 차시 수업의 특강을 하듯이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론적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암묵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특강을 하듯이 있잖아요. 막 하기엔 또 힘들어요. 근데 원래 인터넷 강의면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제작이 가능한데 이제 원래 인터넷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또 이렇게 연구실에서 내가 이제 편의적으로 또 촬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파워포인트를 보다는 이게 강의 자료를 내가 일부러 이번에 이걸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뭐 학생들에 따라서 불편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설명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그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라고 좀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말고사 잘 치고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